피식대학 영양군 지역 비하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영양군을 향한 지역 비하적 언행이 논란이 된 사건인데요. 현재 피식대학은 영양군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지방소외 인식과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 때문입니다. 주요 시설의 수도권 집중 현상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100대 기업 중 83개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주요 50개 대학 중 35개의 학교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44%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65%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현상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파리 중심의 프랑스, 도쿄권에 집중된 일본과 같이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 수준은 이들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과밀화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집적 경제의 원리로 기업들이 모여 혁신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효과로 기회가 선순환하며 규모의 경제 덕분에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기에 우수한 인재가 집중되면서 새로운 가치도 자연스레 창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연한 현상이 한국에서만 유독 심각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적인 원인으로 중앙 집권적 정책,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정책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체계는 현대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의 역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한양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는 현대의 서울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추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핵심 정부기관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죠. 또한 1960년대 이후 추진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등 핵심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구축됐고 이는 마찬가지로 주요 산업시설과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지게 했죠. 결국 뒤늦게라도 정부가 여러 지방 개발 정책을 시행했으나 수도권이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와 생활 편의성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거주자들의 수도권 이주는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일례로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로 일부 정부 부처를 이전했지만 이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수도권에 기회가 집중되면 이를 쫓는 인구가 유입되고 자연스럽게 지방의 인구는 감소합니다. 그 결과 지방의 인재가 유출되면서 지방의 경제는 침체되죠. 이 상황에서 수도권에 유입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이는 다시 수도권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결국 저출산 문제를 야기합니다. 저출산은 다시 지방 인구를 감소시키면서 이 모든 요인들이 다시 가속화되죠. 이 악순환의 고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도 이전과 같은 복잡하고 뻔한 주제는 잠시 미뤄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산업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보자면 수도권의 1448만 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700만 명이 컴퓨터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35%는 언제든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작 3.7%만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50만 명의 직장인이 굳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그들의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의 사람들이 수도권을 떠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군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택근무의 생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연결의 혁신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기대해본다면 250만 명의 노동자가 지방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당장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방 정착을 위한 주거안정지원금과 소득세 감면은 기본으로 하고 자녀들이 지방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 지원금까지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 재택근무를 적극 활성화하는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 재택근무자 비율만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기업과 개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일터의 모습이 생겨날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게 7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2023년에 이를 활용한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죠. 이것과 비교할 때 지방 재택근무는 기업 입장에서 훨씬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에 뛰어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무실 임대와 관리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방 한 달 살기 워케이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에서 재택근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도록 지원해서 해당 지역을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기존의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 한 달 살기 경험자 중 일정 비율이 장기 거주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와 동시에 장기적인 지방 정착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수도권 과밀화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 거리라는 물리적 제약이 그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해답도 이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현대기술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이 기술로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일터를 만든다면 자연스레 사람들은 수도권을 벗어나 더 넓은 터전을 찾아갈 겁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지역 격차 해소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익숙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할 용기입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 한 걸음이 더 나은 미래를 열 것입니다.